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라질 현지에서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브라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계 복귀 의사를 밝힌 룰라 전 대통령은 보우스나로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강력한 상대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룰라 전 대통령이 세운 노동당의 후보인 페르난도 하다드가 보우스나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어서 전 룰라 대통령이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비리 수사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룰라 대통령의 정계 복귀가 결정되기 때문에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일 보스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9월 7일 월요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 TV 연설의 방영시간에 맞추어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에서 냄비 두드리기 시위를 실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계획된 행사로 알려졌고 냄비를 두드리면서 외치던 구호는 보우스나로 탄핵, 라바자토 비리 수사였습니다. 상파울로, 살바도르, 리우데자네이루, 벨로리존치에서 시위를 한 세력은 라바자토를 수사하다가 보우스나로 대통령의 압박으로 사퇴한 법무부 장관인 세르지오 모르의 지지 세력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우스나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개혁 법안의 제출안에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채용될 인원들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제출안에 의하면 판사, 국회의원, 군인들은 제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는 1년에 30일로 제한하고 공무원 연금 조건은 75세까지 근무시간 단축 시 연봉 삭감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 있는 헤네랄 파체코 공장의 생산 능력을 코로나 전의 수준에서 6%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유는 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픽업 트럭 모델인 레인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요 시장인 중남미의 브라질과 칠레 등으로 수출될 추가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일 10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인도가 9월 6일 일요일 브라질을 제치고 확진자 수 세계 2위 국가가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인도는 누적 확진자 수가 420만 2천 명으로 413만 7천 명인 브라질을 넘어섰고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1,723명으로 14,521명의 브라질을 크게 앞섰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625만 명의 미국에 이어서 2위지만 13억의 인구와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대학교인 UFAJ 의학연구진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한 브라질 여성이 무증상 상태로 152일을 보내 전 세계 코로나 환자 케이스 중 무증상 최장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히오데자네이루 의료인으로서 한 환자에게 감염된 후에 자가격리를 하며 회복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량의 바이러스가 신체 부위 중 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입이나 코 주변에서 생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플라비오 보우스나로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이었던 미게오 안젤로 브라가 필료의 계좌 추적이 시작되면서 관련 정보들이 언론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좌 조회 결과 브라가 필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현금 인출을 1,183회를 하면서 총 72만 7천 헤아를 출금하였고 특별히 현금 인출을 한 기간이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이었던 플라비오 보우스나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시기와 맞아떨어져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데다 세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회계 기준 연방정부 부채가 21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해서 GDP의 10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98.2%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인 GM과 일본의 혼다는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 계약은 환경 보호를 위한 가스 배출 절감 또는 전기차 모델 공동 개발 관련한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두 회사는 조금 더 광범위한 수준의 계약을 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본 계약은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중남미의 에콰도르 소식입니다. 에콰도르 법원은 전 대통령 하파엘 코레아에게 뇌물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코레아는 금년 3월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수차례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코레아 변호인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2021년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선고였다면서 본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25년간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브라질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